스크립트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 폴더만 하나 새로 파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HTML, 레슨 01, hello.js예요. hello.js. 자, 랭귀지는 코리안,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 제목도 자바스크립트 안녕. 이렇게.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자, 우리 이 페이지를 정적 페이지라 부르는데 정적 페이지. 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동작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동작이 없다. 페이지가 문서 전용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동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95년도쯤이고요.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려고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무엇을?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자, 우리의 목표, 목적, 그러니까 우리 배움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기초 문법부터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하고, 자, 스크립트. 자, 여기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주석이라 부르고요. 자, 우리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우려면 HTML은 꼭 배우셔야 돼요. 선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뭘 배워야 된다? HTML, CSS는 꼭 배우고 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를 주석. 주석은 무엇을 얘기하죠? 실행되지 않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코드. 자, 우리가 이 친구가 동작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콘솔이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검사하기를 한 후에, 자, 검사하기. 여기 콘솔 창이 있어요. 콘솔. 자, 여기 보면 이 콘솔. 이걸 한번 켜볼게요. 자, 콘솔을 호출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콘솔이에요. 콘솔. 자, 콘솔에다가 내가 출력을 시킬 수 있는데, 출력이라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프린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쓰는 함수가 로그예요. 자, 로그. 자, 이 로그는 어떤 데이터든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toString으로. 자,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하죠. 안녕. 그러면 안녕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코드의 위치, 12번째 줄이다. 이런 거고요. 자, 지금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라이브 에디트가 이 친구를 새로 고침하려고 오른쪽에 붙은 파라미터라는 건데 모르셔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12번째 줄, 12번째 줄 맞죠? 그렇죠? 12번째 줄. 자, 여기서 안녕이라고 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연산. 연산은 어떤 걸 얘기하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그죠?
대입, 비교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연산이라 불러요. 연산.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에다가 11 곱하기 11. 121. 자, 로그에다가 11.1 곱하기 11.1. 자, 여기다가 빼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로그에다가 11.1 곱하기 11.1 빼기 100. 선생님 이렇게 9999994가 나오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유사한데 뭔가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실수의 연산에 실수의 연산이 연산에는 부적합해서 연산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자, 요런 값인데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실수의 연산이 부적합한 이유가 뭘까? 연산에 부적합한 이유. 우리가 가수부, 지수부로 나눠서 가수부를 연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수부, 지수부로 인한 연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냥 이게 조금 오류가 생기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HTML, CSS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선생님 근데 저 CSS에서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는데. 자, 언제 이런 걸 해봤어요? 그쵸. 칼크는 예외가 되겠죠. 칼크는 예외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바디에다가 패딩을 주고 싶은데 패딩 탑을 주고 싶어. 마진 탑을 할까요? 마진 탑을 주고 싶어. 자, 근데 마진 탑은 칼크로 계산해서 자, 101 VH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할까? 곱하기 1.2를 하고 싶어. 1.5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칼크는 예외. 칼크는 나중에 너무 정적이라서 도입된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라서? CSS가 너무 정적이라 도입된 기술입니다. 조금 동적이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전히 CSS는 정적이에요. 왜냐? 처음에 지정된 그 값으로 화면이 출력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여전히 정적이다. 이렇게 예외 사항도 있더라. 근데 앞으로 CSS는 더 동적여질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CSS를 동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적여질 예정이더라. 예를 들어 뭐 변수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식의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의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돼서 배워보시고 아직은 도입이 안 됐으니까 예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동적이라는 거는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페이지가 다 로딩된 후에 다 로딩되었다는 건 뭐냐면 돔트리가 만들어져서 렌더링된 이후에도 동작할 수 있음을 얘기해요. 자, 동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 정적. 정적인 것은 렌더링된 그대로, 렌더링하면 그대로란 뜻이고 동적이라는 표현 해볼게요. 동적. 동적이라는 것은 렌더링된 이후에 동작하는 걸 얘기해요.
선생님 렌더링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렌더링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어요? 자, 대충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그려야 돼. 어떤 걸 그려야 돼요? 자, 문서가 있어. HTML 마크업 문서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CSS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돔트리를 만들어. 자, 돔트리를 만들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파싱할 준비를 해. 요거 두 개를 결합해. 자, 여기에 스타일이 뭐가 있고, 여기 스타일이 뭐가 있고, 스타일이 뭐가 있고, 이렇게 결합해.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돔트리. 그 다음에 이걸 무슨 트리라 불러요? 렌더 트리. 렌더 트리.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화면에 출력하죠. 요거를 우리가 렌더링 과정이라 불러요. 근데 화면에 다 출력되고 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대요. 그것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일 때는 보통 그냥 움직이진 않고, 그냥 움직이기도 하겠다. 그죠? 자, 일단 그냥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해보지 뭐. 자, 내가 여기 스크립트에서 이 문서를 찾으려면, 자, 문서를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만 찾고 싶다 그랬을 때 id를 보통 써요. 보통 id. 네,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는 렌더링된 노드 개체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로그러 타이틀 이렇게 쓰면 타이틀이 여기다가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타이틀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 친구 타이틀은 id로 생성된 변수예요. 참조하는 노드 개체가 됩니다. 선생님 변수가 뭐죠? 자, 변수가 뭘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id가 뭘까? 자, HTML에서 id는 뭐였죠? 아, 왜 그래요, 진짜. 자, 아이디랑 비슷한 거 클래스 있었어, 클래스. 자, 클래스. 자, 아이디랑 클래스가 있는데 아이디는 뭐였어? 문서 전체에서 하나만 있는 선택자, 한 개만 있는 노드. 자, 이 문서 안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아이디는 오직 하나만 있다. 예요. 한 개만. 문서 전체에서 오직 한 개만 있을 때. 클래스는 뭐였죠? 여러 개가 있는 선택자. 그냥 이렇게 쓸까요? 문서 전체에서 한 개만 있는 이름. 자, 이거를 우리가 CSS 선택자로 어떻게 찾아요? 샵으로 찾죠. 샵. 이름은 어떻게 찾아요? 클래스는 어떻게 찾아요? 점 이렇게 찾죠. 여러 개 지정 가능한 이름. id 클래스. 자, 변수는 뭘까? 자, 자바가 이제 없어질 때가 됐어. 머릿속에서 이제 자바가 이렇게 지워져서 없을 때가 됐어. 자, 변수는 뭘까? 그렇죠. 참조하는 것. 자, 이 타이틀이라는 것을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재사용하려고 참조해 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재사용하기 위해 참조하는 것. 우리가 뭐에 비유했어요? 그릇에 비유했죠. 그릇이 타이틀이라는 그릇이 이 노드 개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비유지만
이 비유 말고 딱히 들만한 게 없어서 제가 이걸 쓴다 그랬어요. 변수는 뭐다? 이 타이틀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의 비유를 들죠. 자, 노드 개체는 뭐라고 했죠? 자, 노드 개체랑 친구가 있어요. 요소 또는 태그. 자, 근데 요소 태그는 자, 이렇게 문서에다가 작성된 이 친구를 요소 태그라 부르고, 자, 노드 개체는 이 요소 태그를 어떻게 했을 때가 노드 개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했을 때죠? 자, 그러면 개체부터 해보자. 개체 또는 객체. 자, 개체 또는 객체를 무엇을 개체 또는 객체라고 불렀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개체 또는 객체라 불러요. 데이터. 자, 제가 노드는 무엇을 노드라 불렀죠? 돔트리에 동글동글 맺혀 있는 걸 노드라 그랬어야죠. 돔트리의 구성 요소들. 트리의 구성 요소를 자, 동글동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HTML 안에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가 있고, 자, 바디 안에 div가 있고, 또 p 태그가 있고, 자, 여기 안에 글자가 있고, 이거 형제 같다 갔죠? 그렇게 하지 말고. p가 있고, 여기 또 말단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 친구들 다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트리라 불렀고, 맞죠? 트리라 불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트리 안에 이 친구를 다 뭐라고 불렀어요? 노드라 불렀잖아요. 노드. 이렇게 동글동글 맺혀 있는 걸 노드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자, 노드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무슨 노드라 불렀어요? 루트 노드라 불렀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글자 이렇게 생긴 이 친구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말단 노드라 불렀어요. 그렇죠? 말단. 오. 자, 그럼 바디는 이 HTML을 무슨 노드라 불러요? 그죠? 부모라 부르죠. 부모. 자, 이 div는 HTML을 뭐라고 불러요? 조상. 바디 입장에서 헤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그렇죠? 이런 식의 노드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암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개체는 뭐다? 데이터. 우리가 객체 또는 개체라 불러요. 노드는 뭐예요? 돔트리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노드 개체는 뭐예요? 돔트리의 구성 요소 데이터죠. 그렇죠? 돔트리에 구성된 요소 개체죠. 그렇죠? 요소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얘기하죠. 자, 이 친구들이 다 데이터라고요. 데이터. 자, 요소 개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이 친구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노드 개체라고 부른다고요. 이 노드 개체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다 출력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돔트리 이렇게 그리는데 이 돔트리가 뭘 포함한다 그랬어요? CSS 파싱 정보를 포함하면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무슨 트리가 돼요? 렌더 트리가 되죠? 렌더 트리는 무엇을 위해서 렌더 트리를 만들어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노드 개체들은 X, Y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브라우저에 X 위치, Y 위치, 색깔, 그죠? 색.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동작할 건지, 그죠?
색깔, 배경 색깔 이런 노드 개체들은 스타일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에 출력될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자, 이 데이터는 뭘 포함하고 있다? 자, 노드 개체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출력 정보, CSS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의 위치나 색깔이나 배경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왜냐? 최종적으로 렌더 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트리가 아니라 렌더 트리라서. 그 다음에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이디라든가 클래스라든가 또는 뭐 데이터라든가 자, 이런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이벤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벤트. 자, 모든 개체는요, 이벤트를 받아요. 모든 노드 개체는.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띄어쓸게요. 자, 모든 노드 개체는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이 이벤트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을 때. 키보드로, 그쵸? 키보드, 우리 큰지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타닥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거, 그쵸? 키보드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잡스가 직원이 막 포인트를 막 찍으면 뭐 이거 괜찮네? 이걸로 만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죠? OSX.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뭐예요? GUI 전용이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전용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이크도 입력 장치예요. 그죠? 등등등 여러 가지 입력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하죠? 우리 HTML 제일 마지막 시간에 미디어 쿼리 배웠어요. 미디어 쿼리로 이 포인트가 파인하면, 작으면 그걸 뭐라고 했죠? 마우스. 터치하는 크기가 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손가락. 그래서 뭐예요? 손가락이죠. 그죠? 손가락. 터치라고 하죠.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 노드 개체가 정의할 수 있어요. 노드 개체. 그래서 이 출력되고 있는 타이틀은 여러 정보가 있더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출력하고 나서 동적으로 바꿔볼 건데 스타일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 자, 내가 타이틀에 제일 쉬운 거 스타일을 바꿀 건데 컬러를 바꿔볼게요. 컬러. 레드 좋네. 짠. 바뀌었죠? 자, 이거는 출력이 다 되고 나서 이후에 바뀐 거예요. 이후에. 자, 우리가 레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레드. 다른 방식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컨트롤 D. 샵. 레드는 F, 레드가 R, G가 그 다음, B가 그 다음이죠. 그렇죠? 자, RGB.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위에 게 밑에 게 덮는. 자, 우리 코드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돼요. 자, 코드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자, 똑같은 게 두 번 실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게 위에 걸 덮죠. 그래서 내가 요 친구를 그린이 아니라, 자, 그린이 아니라, 레드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그린으로 했어. 그러면 레드가 아니라 그린이 되죠. 자, 조금 더 색깔이 너무 쨍해서 살짝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 타이틀은 다 출력이 되고 나서 렌더링 된 이후에 동작하는 거예요. 렌더링 된 이후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쭉 올려볼게요. 자, 스크립트를 여기서 썼어요. 자, 여기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 자, 브라우저는 순서대로 태그를 렌더링 한대요. 자, 현재 이 스크립트는 H1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자, 이 친구는 타이틀보다 먼저 실행돼요. 타이틀이 렌더링 되기 전에 실행. 자, 이때 타이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로그하고 엔터 치면 콘솔.로그가 자동 완성돼요. 자, 다시 로그, 엔터. 이때 타이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 없다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undefined라고 불러요. undefined.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정의되지 않은. 자, 내가 이때 배경 색깔을 주고 싶어요. 스타일에 백그라운드를, 자, 그레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자, 안 먹혀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undefined의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는 항상 어떻게 실행된다? 순서대로 렌더링한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타이틀보다는 이후 나중에 작성돼야지 타이틀을 찾을 수 있어요. 타이틀을 위해서는 찾을 수 없다. 형제 관계니까 첫 번째 형제가 더 먼저 실행되니까 이때 타이틀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서 한번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자, 그레이 말고 딴 색깔로 해볼까? 라이트 그레이로 해보지 뭐죠? 타이틀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를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자, 되죠, 그쵸? 자, 됩니다. 자, 위에는 안 되고 밑에는 되고. 자, 위에는 되고 밑에는 되고.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항상 언제 실행돼야 돼요? 자, 그쵸. 스크립트가 하고 싶은 거는 노드 개체를 동적으로 렌더링 된 이후에 동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드 개체가 모두 출력되고 나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 요 위치가 어디냐? 바디의 맨 밑. 자, 첫 번째. 바디의 맨 밑 맨 밑 자식. 자식인데 맨 아래 이렇게 하죠. 자식, 바디의 자식인데 맨 아래. 또는 해당 노드 개체의 바로 아래 써도 돼요. 그렇죠? 내가 제어하고 싶은 노드 개체의 바로 아래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 친구를 권장합니다. 그냥 모든 노드 개체가 다 출력되고 나서 그 밑에다가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보다 더 권장하는 게 있어요. 자, 더 권장하는 거. 근데 이 친구는 외부 코드일 때, 자, 외부 스크립트일 때, 자, 외부 스크립트에는 def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defer라는 옵션은 뭐냐면 노드 개체가 다 렌더링 되고 나서 스크립트를 읽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 defer는 뭐다? 노드 개체가 모두 렌더링 되고 나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부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내부 스크립트. 요걸 우리가 내부 스크립트라 불러요. 자,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내부 스크립트. 자, 그래서 내부 스크립트 쓸 때는 이 두 가지. 외부 스크립트 쓸 때는 defer 옵션으로 노드 개체가 모두 렌더링 되고 나서 쓰는 것을 권장해요. 자,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랑 브라우저가 어떻게 같이 상호작용하느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제가 모든 노드 개체는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이벤트가 마우스 또는 터치 이벤트가 있어요. 허버 이벤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허버. 자, 마우스는 마우스를 올리거나 클릭하거나 또는 뭐 액티브 누르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타이틀 안에는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 자, on이라고 하면 이벤트예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on하고 별 있는 건 다 뭐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속성. 자, 마우스를 올릴 거니까 마우스 오버라고 할게요. 오버. 자, 이벤트 속성은 다 함수로 되어 있어요. 함수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펑션이라고 써야 돼요. 자바랑 좀 다르죠? 자바랑 좀 달라요. 자, 이벤트 속성은 다 뭐다? 함수다. 함수. 자, 함수를 쓰는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펑션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뒤쪽에 에로 펑션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에로 펑션을 배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자바랑 어떻게 달라요? 자, 자바는 이렇게 써요.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 안에, 자, 클래스 안에 써야 돼요. 자, 무조건 클래스 안에 내가 예를 들어, 자, 무조건 이름이 있어야 돼. 어떻게? sum. 자, sum이면 sum. 자,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쓰고 리턴 값을 써야 돼. 그렇죠? 리턴 타입. int 또는 void.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void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도 써야 되죠. 요게 자바. 이게 자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자,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안 쓰면 보이드예요. 자, 안 쓰면 보이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자, 함수라는 건 뭐냐? 함수. 자, 함수가 뭘까요? 자, 변수는 배웠는데 함수는 뭘까? 자, 함수는 동작을 정의하는 것을 함수라고 불러요. 동작. 복잡한 동작을 정의해 놓고 호출해서 쓰는 거죠. 동작을 재사용하는 코드죠. 동작을 재사용하는 것을 함수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동작은 자, 타이틀에 언더라인이 끄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더라인. 자, 언더라인은 타이틀에 스타일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어요.
텍스트.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자, 이렇게 생겼죠? 데코레이션. 데코레이트인가요? 자, 근데 이제 빼기는 연산이에요. 이제부터. 빼기는 마이너스 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 중에 빼기가 있으면 다 낙타 표기법으로 바뀌어요. 다 뭘로 해야 된다? 낙타 표기법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트는 어떻게? 타이틀에, 스타일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데코레이트가 아니라 데코레이션이네요. 바꿔야지. 자, 보면 낙타 표기법으로 D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었죠. 자, 우리가 언더라인으로 하고 싶다. 자, 생기나 볼게요. 안 생기네? 마우스 오버를 오타를 쳤어요? 마우스 온 U를 빼먹었다. U, 그쵸? U. 마우스 할 때 U 빼먹었어요. 그쵸? U. 짠, 됐죠? 그쵸? 자, 나중에 렌더링 다 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다 되고 나서 선생님 근데 이거 CSS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스타일에서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의사 클래스. 의사 클래스 중에 마우스 허버라는 의사 클래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처럼 동작해요?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작해요. 허버는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작하더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스타일이 점점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동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스타일러는 못하지만 대체로 자주 쓰는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자, 대체로.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언더라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떠났을 때 언더라인이 없어지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타이틀에 자, 뭐가? on 마우스 아웃이에요. on 마우스 아웃. 리브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동작이 다른데 마우스 리브로 할까요? 리브. 자, 펑션. 자, 펑션을 다른 문법으로 좀 써볼게요. 어떻게 쓴다? 화살표. 자, 우리 자바에서는 이렇게 썼죠, 그쵸?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화살표. 자, 언더라인을 없애고 싶으니까 타이틀에, 스타일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을 없애려고 none 이렇게 할게요. none. 이렇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스타일보다 더 많은 동적 코드를 제공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페이지가 렌더링 된 후에 동작하게 하려고. 다 렌더링 된 후에.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언제 이런 게 있을까요? 자, 언제 동적 렌더링이 다 된 후에 출력할 수 있을까?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어떤 예시가 있을까?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는 요즘 웬만한 게시판들은 무한 스크롤 페이지가 있죠. 무한 스크롤. 여러분들 무한 스크롤 페이지네이션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동작해요.
자, 이미 화면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자, 우리 유튜브 화면에 이렇게 쇼츠가 있고 영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계속 밑으로 내려도 영상이 계속 붙어요. 계속 붙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처음에는 한 요만큼만 출력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 스크롤 이벤트를 받아서 내리고 있다. 그러면 자, 추가로 서버에다가 야, 이 페이지 몇 개 더 가져와.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출력하고 또 스크롤 또 내리면 또 몇 개 더 가져와 하고 또 출력하고 또 몇 개 더 가져와고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로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HTML이나 CSS로는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CSS가 아무리 동적인 걸 지원한다 그래도 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혹시 볼만한 거? 나는 이거는 왠지 HTML, CSS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자동 재생. 그렇죠. 자동 재생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출력되고 나서 재생되는 거죠. 자동 재생 이런 것도 출력이 다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자바스크립트 동작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유튜브인데 자, 여기 쇼츠가 이렇게 4개가 있어. 자, 4개가 있어. 근데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얘가 재생되고 조금만 내리면 얘가 정지되고 얘가 재생되고 조금 더 내리면 얘가 정지되고 얘가 재생되고 조금 더 내리면 얘가 멈추고 얘가 재생되고 조금 더 내리면 얘가 재생이 되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HTML, CSS는 불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만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만 가능해요. 자, 또 여러분들 본 것들 중에 유튜브 말고 딴 것도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가면 자, 이런 기사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를 옆으로 넘겼을 때 기사가 계속 나와요. 자, 이 친구도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거예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자, 지금 보면 자, 처음에는 먼저 렌더링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가 여기 네트워크를 열어보세요. 네트워크. 자, 갈 때마다 조금씩 더 불러와요. 불러왔죠. 데이터를. 자,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또 옆으로 가면 자, 또 데이터를 또 불러왔죠. 자, 또 데이터를 또 불러오죠. 자, 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페이징이에요. 이것도 페이징이랑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동기식 통신이라고 해요. 비동기식 통신. 무한 스크롤도 마찬가지로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JAX라고 불러요. AJAX. 자, 무한 스크롤 페이지나 또는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네이버의 뉴스 페이지 이렇게 할까요, 그냥? 네이버의 뉴스 페이지. 자, 이것도 뭐예요? AJAX로 비동기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다가 추가하면 장바구니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있죠? 그것도 장바구니도 대부분이 세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 그 한 페이지 내에서 돌아가는 것을 이것도 AJAX로 동작해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AJAX 쓰는 거는 다 자바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슬라이더, 이미지 슬라이더 있죠? 제가 만들어진 슬라이더 말고 좀 복잡한 이미지 슬라이더나 좀 복잡한 팝업이나 팝업, 또 복잡한 콜 스팬이나 콜랩스나 콜랩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 좀 복잡한 것들. 선생님 복잡한 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미 스타일도 꽤 많은 복잡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 슬라이더 홈워크.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CSS로 어느 정도 돌아가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어떤 걸로 돌아가냐면 여기 지금 도트를 누르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방향 표시가 있다. 방향 표시를 누를 때마다 이 친구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CSS로는 많이 힘들어요. CSS로는 많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도트로 제가 여기다가 라디오로 CSS로 웬만하면 동작하도록 했지만, 자, 이것도 사실은 많은 개발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CSS 기술이 높아야 할 수 있어요. 여기 해즈라는 걸 알아야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추가됐어요. CSS를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부분의 이런 동적인 것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여기 탭 메뉴, 자, 우리가 콜스펜 콜랩스 페이지 이렇게 탭으로 늘리는 것, 자, 이런 것들도 CSS보다는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더 구현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스타일로 제가 우리가 수업이니까 최대한 해봤는데 이런 동적인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냐? 자,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가 중복되었어요. 또는 패스워드랑 이런 것들이 규칙에 맞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폼 검증이라 불러요. 폼 검증. 자, 폼 검증도 자바스크립트로 합니다. 자, 양식 검증이죠. 자,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는 에이작스로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에이작스. 에이작스 이게 뭔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 포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따라와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러면 이 에이작스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다른 기술들도 많이 있지만,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동작 중에는 이렇게 에이작스라는 친구가 있고, 자, 이 친구들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예시가 많이 있더라.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요 코드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요 코드를 배워볼 거고, 지금 배웠던 뭐 함수나 또는 뭐 여기 썼던 문자열, 그다음에 여기 쓰는 뭐 단위, 그 다음에 여기 쓰는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것들 다 처음부터 배울 거예요. 자바 배웠다고 해서 안 넘어가고 다 처음부터 배워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35분까지 쉬었다 와서 진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